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고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주면서 뒤로 갈수록 탄력이 계속 더 좋아지는 흐름인데요. 근데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썸머 랠리를 기대를 또 했었고요. 이번 지금 크리스마스를 또 한 달 앞두고 있죠. 한 달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산타 랠리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흐름이고요. 오늘장 전일 음봉을 돌려내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좋은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들 에너지는 다소 크게 밀리진 않고 전일장 한번 밀어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나쁘진 않은 흐름인데, 이번 주 한 주만 본다면은 오늘이 이제 우리가 화요일이죠. 그래서 수, 목, 금 주말을 또 앞두고 3일 이제 거래일이 남아 있고요. 또 그 안에 변동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여태까지 풀베팅을 좀 하셨다면은 지금은 한 50%에서 한 60% 정도 베팅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좀 쥐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튼 일단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투심이 좀 위축되는 흐름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시장이 이제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이제 장중에 급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먼저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리 인하를 우리가 내년 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내후년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긴축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 좀 매파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매파 발언을 내놓는 분인데,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까지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나오고 난 뒤에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중국 쪽에서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우리 전일장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펼치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해에서도 또 여러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민간 시위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계 기업을 둔 회사들 같은 경우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었고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 이 모델 같은 경우 생산량이 연 600만 대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망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애플도 전일장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죠. 시진핑 3기 연임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여기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국면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좀 강하게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안 좋게만 보실 거는 아니고요. 또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정책 파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당국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버스 이동을 또 허용을 하고, 또 저 위험으로 보이는 이런 사업체 같은 경우는 운영 한도를 일단 50% 수준 정도 이제 해서 이제 재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항공편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전일 같은 경우 베이징시에서 방역 당국이 펜스 같은 경우 일단은 활용을 해서 소방 통로나 아파트 이제 동별 출입구 완전 막아버렸었는데 이런 부분 막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얘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쇄 관련주나 또 항공주나 이런 쪽이 조금 어제 같은 경우 밀어내는 흐름 보여주면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또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뭐 확실하게 전면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봉쇄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말부터 시위가 확산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정 부분 한 번 더 이제 봉쇄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이제 약간 시장 하락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튼 이제 시장은 또 이에 반등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도 좀 약한 흐름이 보여졌고요. 뭐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잘 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또 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반으로는 또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위원님의 특징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바로 아시아나 IDT입니다. 지금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와 아시아나 IDT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분석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나 IDT는 사실상 우리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우선주들이 오늘 상한가 갔다가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잘 머물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19,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이제 밀려버리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 같은 경우 이제 영국에서 사실상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영국 경쟁시장청 CMA라고 하는데요. CMA에서 대한항공의 이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견, 중국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일본도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이 일단은 국가들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이 중에서 한 나라라도 이제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이제 아직까지 영국만 이제 승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 이제 내일장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탄력이 나오려면은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이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또 합병 사실상 또 승인 소식이 또 나왔다. 이랬을 때는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관련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탄력은 내일까지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현대 로템입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고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으로 묶였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자, 전일장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었는데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현대로템이 사실상 제가 21일에 좀 드렸습니다. 21일에 드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1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21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9일이죠. 지난 한 8일 동안 그는 거래일로 해서는 한 7일 거래일 정도 탄력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타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온 흐름이었는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인 탄력도 최근의 수급 흐름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정고점 부분에서는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에서는 조금 반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반반 여러분들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반은 홀딩을 하고요. 반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한 번 더 밀어낸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반반 전략으로 잘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 AS까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먼저 하고 싶어서 먼저 제주은행을 보도록 할게요. 4일에 넥스트레벨 종목으로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 오늘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됐고 사실 노란톡방에서 오늘 박수갈채가 쏟아졌잖아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네. AS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제 8천 한, 2, 300원대, 400원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주은행 사실 오늘장 보면요,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21%, 2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해지 종목이 계좌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이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신용 물량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와 주었는데요. 자,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8,300~400원에서 이제 3,400원까지 10시, 11시, 10시 전에 움직이다가 탄력을 이어가면서 12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10,000원 근접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지금 내년 연말 정도부터 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후년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줬고 또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고 12월 1일에 이제 새벽 3시 반에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시장이 좀 하락세를 좀 띄우는 구간에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제 시장 해지 종목으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주은행 오늘 이제 노란톡에서도 언급해드리고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분할 입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 놓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또 다른 종목으로 저도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벨 종목을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위주로 이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넥스트 레벨만 보면 좀 그렇고요.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 이제 오늘장 9% 가까이 급등해서요. 13,350원까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한 종목 더 봐야 된다 그랬죠. 제주은행만 보실 게 아니고 푸른저축은행까지 보셔야 된다 했는데 푸른저축은행 다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음봉 크게 맞고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지난주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고점이 13,650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탄력을 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14,000원 이상 잡아드리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2,500원, 그리고 목표가 14,000원 이상,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저축은행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2,000원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또 AS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4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세가 너무 무서운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자, 오늘까지 갔으면 많이 갔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입절을 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어제도 한 달을 기다려서 어떻게 한 달을 기다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한 달을 기다려서 40% 안전하게 먹는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을 대하실 때 두 가지 패턴으로 하시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입절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뉴스가 있고 또 박스권 구간에서 큰 하락폭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거래 없이 움직인다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금지고 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엔텍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느끼시고 박스권 전략에서 모아가시는 종목들, 예, 제가 일단 드리고 시세가 안 나왔고 박스권을 움직이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종목들은 차분하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조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2, 3일이 아니라 조금 2, 3주, 한 달 이상 이렇게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10% VI로 시작을 해버리고 급등하는데 그때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가 기회니까요.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어제도 노란톡에서 어떤 종목 문의해 주신 분 계셨는데,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은 탄력이 나올 때는 바로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급등한 이후에 내가 쫓아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도 될 수 있지만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낸다 생각하면은 포스코 MT 한 달 만에 4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투트랙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종목이 너무 잘 가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내일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